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남편 김동철과는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3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 잘 간수해요. 아들한테 다 주지 말고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40년 동안 운영했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4억이었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3억,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35세에 결혼해서 며느리 지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손주도 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됐어요. 빈 집이 너무 쓸쓸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효자구나. 그래서 제 집을 전세 2억에 내놓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들은 분당의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내어줬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 지혜도 처음에는 참 친절했어요. 밥도 잘 차려주고 말도 예쁘게 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무쳤어요. 고마워, 며느리.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이게 노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요. 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당신이 모시든가. 여보, 조금만 참아. 내 엄마잖아. 조금만이 얼마야? 언제까지 모실 건데? 그래도 혼자 두면. 그럼 요양원 보내든가. 돈도 있으시잖아.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4억이나 있으시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우리 빚도 많은데. 빚. 당신 사업 실패한 거 나도 알아. 2억 빚졌다며?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회사 일이 안 좋아서. 알고 있어. 어젯밤에 다 들었어.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려서. 얼마나 어려워? 2억 정도 빚이 있어요. 회사가 부도나서. 아들의 얼굴이 너무 초췌했어요. 10년 동안 키워온 작은 무역회사가 망했다고 했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대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이러다 집도 잃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얼마 필요해? 2억이요.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도와줘야죠. 알았어. 은행에서 돈 찾아올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제2부 첫 번째 돈의 흐름.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2억을 해지했어요.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정기예금을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누가 시켜서 해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아들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2억을 줬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것 없어. 엄마 돈이 다 내 돈이야.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빚을 갚았는지 물어봤죠. 민수야, 빚은 다 갚았어. 응, 엄마. 갚았어.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여전히 안 좋았어요. 지혜야, 빚도 갚았는데 왜 그래? 아니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도 또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빚은 갚았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일자리 구할게. 일자리, 50살 가까운 사람을 누가 써? 현실을 봐. 그럼 어떡하라고? 어머니한테 또 드려야지. 돈 있으시잖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2억을 줬는데 또 달라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뭐,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이번엔 현금으로 줄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꺼냈어요. 남편이 현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며느리는 돈을 받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아, 이거요? 친구한테 빌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에 명품 구두도 신고 나타났거든요. 저것들이 생활비가 없다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생활비가 급한 게 맞나? 어느 날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봤는데 백화점 명품관 마이너스 380만 원, 강남 고급 레스토랑 마이너스 85만 원, 명품 시계 매장 마이너스 52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서 명품을 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엄마, 그게 생활비 없다고 해서 5천만 원 줬더니 명품을 사. 아니야, 엄마. 그건 지혜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내 돈으로 명품 사는 게 스트레스 해소야.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들어오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지혜야, 이게 뭐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명품을 사.
내가 준 돈이 내 용돈이야? 어머니, 제발 화내지 마세요. 화를 안 내. 5천만 원을 명품에 썼는데. 그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고 저는 배신감에 울었어요. 결국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 이미 5천만 원을 날렸는데. 갚을게요, 엄마.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마음에 금이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제3부 보이스피싱의 함정.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전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고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팀 김철수 검사입니다. 검사,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고객님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8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세요. 뭐라고요? 저는 대출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일단 고객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고객님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제 돈이요? 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공포스러웠어요. 검사라고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고객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안전 계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안전 계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 계좌입니다. 일단 그리로 돈을 옮기면 범죄자들이 손댈 수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옮겨야 해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범죄자들이 추적할 수 있어요. 그때 남은 돈은 은행에 1억, 집에 현금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바로 은행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늦으면 범죄자들이 먼저 출금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통화는 계속 연결해 두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급히 은행으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말했어요. 예금 전액 출금하려고요. 어르신, 1억 전액 출금하시는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검사가 속삭였어요. 은행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조사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 돈 쓸 일이 있어서요. 은행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결국 돈을 줬어요. 1억을 받아서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 계좌로 송금하세요. 어떻게 해요? 근처 ATM으로 가세요.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ATM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계좌번호는 110입니다. 이체 금액은 1억 전액이요. 1억 전액이요? 네. 1원이라도 남기면 위험합니다. 숫자를 입력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안 돼요. 돌아보니 2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왜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송금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검사님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검사가 소리쳤어요. 무시하세요. 그 여자가 범죄 조직 사람일 수 있어요. 젊은 여자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전화 끊으세요. 그거 사기예요. 나요. 내 전화기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경비원이 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자가 설명했어요. 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계세요. 지금 1억을 송금하려던 참이에요. 뭐라고요? 경비원이 제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전화가 끊겼어요. 어르신, 전화 끊겼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맞아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 아니. 그럼 내가 어르신 송금은 안 하신 거죠? 네, 다행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억을 날릴 뻔했어요. 젊은 여자가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한 번 정신이 나간 사람은 또 당할 수 있대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왜요, 엄마? 자기 전화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전화를 믿어요? 검사라고 했잖아. 검사가 전화로 돈 옮기라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혼자서 돈 관리하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 말은 우리가 어머니 돈 관리를 해드리는 게 안 돼. 내 돈은 내가 관리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 또 사기를 당할까? 제 사부, 두 번째 배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누구세요? 엄마야, 나 민수야. 목소리가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민수야? 내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려서 그래. 엄마,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교통사고 냈어. 사람을 쳤어. 지금 합의금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뭐라고? 교통사고. 응급실 앞인데 피해자가 5천만 원 요구해. 지금 안 주면 고소한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사람을 쳤다고? 지금 어디야? 강남 성모병원이야. 엄마, 빨리 돈 보내줘야 해. 알았어. 잠깐만. 이상했어요. 아들 목소리인데 뭔가 다르고. 그리고 아들은 차가 없는데 무슨 교통사고. 민수야, 차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차 없잖아. 친구 차 빌려서 운전하다가. 친구 차. 무슨 친구? 그게 지금 중요해. 빨리 돈 보내줘.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도 사기다. 너 내 아들 아니지? 내 아들은 운전면허도 없어. 20년 전에 취소됐거든. 전화가 끊겼어요. 또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이번엔 안 당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까지 흉내 내다니.
그날 저녁 진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 괜찮아? 네, 엄마. 왜요?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또 사기 전화 왔어. 내 목소리로. 뭐라고요? 교통사고 냈다고, 합의금 달라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정말로 우리한테 통장 맡기세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우리가 돕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도와. 5천만 원으로 명품 산 너희를 어떻게 믿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같아. 다 돈이 목적이잖아. 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로 혼자서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고객님이십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고객님께 연금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환급금요? 네. 240만 원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기 같았어요. 하지만 240만 원이면 작은 돈이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 죄송한데요. 제가 직접 연금공단에 가서 확인할게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한이 오늘까지라서. 괜찮아요. 기한 지나면 말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사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이렇게 사기 전화에 시달리다니. 나이 들면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사기꾼들만 노리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리웠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접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지혜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수가 큰일 났어요. 뭐,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수술해야 한대요. 뭐라고? 심장이래요. 관상동맥이 막혔대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이요. 급해요, 어머니. 이상했어요. 민수는 심장병이 없는데. 지혜야, 내가 직접 병원에 갈게.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돈 송금해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혜야, 민수 좀 바꿔봐. 지금 수술실 들어갔어요. 못 바꿔줘요. 그럼 병원 이름이라도. 송금부터 해주세요. 사람 죽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진짜면 어쩌지? 가짜면.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봐.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로그를 확인했어요. 전화번호가 며느리 번호가 아니었어요. 이 전화번호가 지혜 번호가 아닌데? 아,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친구 거 빌렸어요. 그래. 그럼 친구 이름이 뭐야? 대답 안 해? 전화가 끊겼어요.
또 사기였어요. 이번엔 며느리 목소리까지 흉내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오부, 진짜 배신. 사기 전화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진짜 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또 사기인 줄 알고 끊으려는데. 어머니, 저예요. 진짜 저예요. 전화번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 며느리 번호가 맞았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사업하려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없대요. 사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2억? 내가 준 돈. 네. 민수가 내 돈으로 투자를? 죄송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목욕탕 가신 사이에 방에서 현금을 찾았어요. 뭐라고? 집에 보관하던 현금 5천만 원. 그걸 훔쳤다고? 그리고 어머니 도장으로 은행에서 1억 5천을 더 대출받았어요. 내 명의로,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가 꼭 성공시킬 자신 있다고 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치고 내 명의로 대출까지.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정말 성공할 줄 알았어요. 바이오 벤처 회사에 투자하면 10배는 번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친 거야? 엄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갚으려고 했어요. 돈 벌어서 다 갚고 더 드리려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1억 5천을 갚지 않으면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되세요. 대출 독촉이 나왔어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금 5천만 원도 없어졌는데 대출 1억 5천까지 갚아야 한다고. 내가 어떻게 갚아?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제 전세금이 있잖아요. 어머니, 집 전세금 2억. 그걸로 갚으면 돼요. 내 집. 남편과 평생 산 그 집의 전세금을 대출 갚는데 쓰라고?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 그 집은 내가 죽어서 너희한테 줄 거야. 지금 쓸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 보실 거예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번만. 꼭 갚을게. 죽을 때까지 일해서라도 갚을게.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거 봐. 5천만 원으로 명품 사고, 내 돈 훔치고, 사기당하고. 내가 어떻게 믿어?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죽여주세요. 어머니 전세금으로 갚으면 저희가 다시 모아드릴게요. 어떻게 모아? 너희한테 수입도 없잖아. 제가 나가서 일할게요. 편의점이라도 청소라도 할게요. 며느리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 갚을 수 있어? 네, 꼭 갚을게요. 결국 그날 전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다행히 다음 달에 나간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전세금 2억을 받았어요. 그걸로 대출 1억 5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
남편과 평생 모은 4억 중에서 이제 5천만 원만 남았어요. 민수야, 이제 엄마는 5천만 원밖에 없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계속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제6부, 지옥 같은 나날. 전세금까지 쓰고 나니 며느리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제 식사 준비는 어머니가 하세요. 내가. 네. 저는 일 나가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월 200만 원. 그럼 내가 밥을 해? 네. 어머니 할 일도 있어야죠. 그냥 놀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로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밥까지 4인분. 어머니, 국이 짜요. 죄송해. 제대로 못하시면 굶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빨래도 제가 했어요. 청소도 제가 했어요. 손주들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제 몫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어머니, 차 준비해 주세요. 응, 알았어.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돈도 없이 얹혀 사는구나. 맞아. 4억 있었는데 다 날렸대. 대박. 그럼 지금 공짜로 모시고 있는 거네? 공짜는 무슨. 집안일 다 시키잖아. 가정부지 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가정부라고. 차를 들고 나갔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차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다시 끓여오세요. 알았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밤에는 손주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공짜로 먹여 살린대요. 할머니, 정말 돈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럼 우리한테 용돈도 못 줘요? 미안해. 에이, 쓸모없는 할머니. 손주들까지 이렇게 대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언제까지 모실 거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돈도 없는 주제에. 차라리 요양원 보내. 여보, 그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 식비에, 공과금에 다 우리 돈 들어가잖아. 그래도 당신이 책임지든가. 난 더 이상 못 봐.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뭐, 엄마가 여기 있으면 지혜랑 계속 부딪히잖아. 차라리,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요양원 보내라고? 엄마,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눈치 보는 것도 지쳤어. 내가 너 낳고 키웠는데.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줘. 요양원도 좋은 데 많아. 돈은, 요양원비는 누가 내? 엄마가 내야지. 엄마 5천만 원 있잖아.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요양원 가라고. 그럼 나중에 돈 떨어지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엄마, 나도 살아야 해. 미안해.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자. 혼자서라도 살자. 제7부 홀로서기.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내 얼굴이 보였어요. 72세. 이 나이에 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니.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잠에서 깼어요. 엄마, 어디 가? 나간다. 새벽에 어디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민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엄마 돈 다 쓰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제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제발. 밖에는 갈 곳도 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역 대합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5천만 원으로 월세방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생활비가 없어요. 고시원? 월 50만 원씩 내면 100개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 하지만 그 다음은 80세가 되면? 한숨이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하철역 역무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다 갈게요. 하루 종일 지하철역을 전전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역 의자에서 쉬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데 편의점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김밥 하나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폐기할 거예요. 김밥을 받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그날 밤 고시원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할머니 보증금 50에 월세 40입니다. 50만 원이요? 네. 관리비 포함이에요. 더 싼 곳은 없어요? 할머니, 이것도 싼 거예요. 더 싼 곳은 상태가 안 좋아요. 결국 보증금 50에 월세 40짜리 고시원을 구했어요. 방은 2평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첫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울었어요. 남편이 그리웠어요. 집이 그리웠어요. 아들도 그리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핸드폰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오세요. 제발. 답장을 쓰려다 지웠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제8부 새로운 만남. 고시원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매일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돈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기타 20만 원.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어요. 5천만 원이면 55개월. 4년 반 정도 버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엔 생각하기 싫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무료 점심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는 이순자예요. 75살이에요. 저는 박순자요. 72살이고요. 아이고, 이름도 비슷하네. 인연인가 봐. 이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은 없대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래도 살아야죠. 뭐. 식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당한 것, 돈을 잃은 것, 지금 혼자 사는 것. 이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나보다 더 힘드시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저는 원래 자식이 없으니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순자 씨는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시겠어요. 네. 정말. 순자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다가, 버티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복지관에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일자리요. 네. 돈은 많지 않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50만 원. 월세하고 관리비 내면 끝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어떤 일을 해요?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도서관 정리.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있는 거요. 이순자 할머니는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배식하는 일이었어요. 같이 해요. 내가 추천해 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혼자 사는 거 외로운데 같이 일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저도 급식 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일하고 50만 원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밥을 퍼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고기 더 주세요. 할머니, 김치는 빼주세요. 아이들 목소리가 시끄럽지만 행복했어요. 손주들 생각이 나서. 같이 일하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때요? 일이? 좋아요.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죠?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어요. 월급 5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 내고 10만 원으로 식비 보태고 빠듯하지만 그래도 살만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자주 만났어요. 퇴근하고 같이 산책하고 주말에는 시장 구경도 가고. 순자 씨, 우리 둘이 같이 살까?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 사는데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외롭지도 않잖아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럼 월세를 반씩 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식비도 같이 쓰면 훨씬 절약되고. 그렇게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을 구했어요. 각자 방 하나씩 쓰고 거실과 부엌은 공용으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순자 씨,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 자신 있는데.
그럼 내일은 김치찌개 해요. 이순자 할머니와 살면서 웃음이 많아졌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어요. 제구부, 돈을 되찾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고를 봤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래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한번 가봐요. 아들한테 당한 것 상담해 보세요. 소용 있을까요? 해봐야 알죠. 공짜인데 뭐. 그렇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제 현금을 훔친 것,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것, 전세금으로 갚은 것.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네. 아드님이 어르신 돈을 훔친 건 절도죄고요. 무단으로 대출받은 건 사문서위조죠.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네.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요. 상대가 아드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가족 간 범죄는 친고죄라서 어르신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드님한테 재산이 없으면요? 강제 집행을 해도 받을 게 없어요. 아들한테 재산이 있을까? 분당 아파트는 전세였고, 차도 없고, 그럼 못 받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 아드님이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어요. 판결만 받아두면 10년 동안 유효하니까요. 10년.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이 투자했다는 그 회사요. 사기였다고 하셨죠? 네. 그 회사를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투자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받고 피해금도 돌려줘야 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무료 법률 구조로요. 먼저 투자 사기 회사를 고소했어요. 회사 이름은 바이오텍 인베스트먼트였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어르신, 이 회사에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들이요. 2억이요. 2억. 큰 돈인데 계약서 같은 건 있으세요? 없어요. 아들이 다 처리했거든요. 그럼 입증이 어려운데. 계좌 이체 기록은 있어요. 아들한테서 계좌 이체 기록을 받았어요. 억지로 받아낸 거였죠. 이게 증거예요. 경찰이 확인했어요. 아, 이 회사 아는 곳이네요. 피해자가 벌써 50명이에요. 50명이요? 네. 다들 똑같이 당했어요. 바이오 벤처 투자한다고 돈 받고 먹튀한 거예요. 그럼 돈은요? 회사 대표 잡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수배 중이에요. 한 달 후 회사 대표가 잡혔어요. 공항에서 도망가려다 붙잡혔대요. 피해자 설명회가 열렸어요. 50명의 피해자가 모였어요. 다들 수억씩 잃었대요. 우리 돈 언제 돌려받아요? 대표 재산 압류하면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요? 10억 정도요.
피해액이 총 100억인데 회수 가능액이 10억. 1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2억 투자했으면 2천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었어요. 6개월 후 법원에서 배당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2,200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이순자 할머니가 축하해 줬어요. 순자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순자 씨. 이제 좀 여유 생겼네요. 그러게요. 이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아드님 재산 조회해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분당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어요. 월세요? 네. 그런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아드님 명의예요. 이거 압류하면 어르신이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세요.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아들 명의 보증금 5천만 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소리야? 보증금 가압류했다며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그건 원래 내 돈이야. 내가 훔친 거잖아. 엄마, 우리 어떻게 살라고?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나는 내 돈 찾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했어요. 한 달 후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총 7,200만 원. 원래 4억에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 10부 새로운 시작. 7천만 원이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이순자 할머니와 작은 가게를 하기로 했어요. 순자 씨, 우리 반찬 가게 해봐요. 반찬 가게요? 네. 우리 둘 다 요리 잘하잖아요. 노인들 대상으로 소량 반찬 배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네요. 순자 씨가 자본금 대고 저는 노하우 대고. 좋아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할머니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에 1회, 2명.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입소문 나면 돼요. 이순자 할머니 말대로였어요. 한 달쯤 지나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 그 멸치볶음 맛있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늘은 뭐 있어요? 오늘은 가지무침,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찾았어요. 밥 해먹기 귀찮은데 할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재료비 빼면 순이익이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둘이서 나누면 각자 225만 원씩. 생활비로 충분했어요.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어요. 한마디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가게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혜였어요. 어머니, 넌 왜 왔어? 어머니가 여기서 장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 다 날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울었어요. 저희도 벌 받고 있어요. 민수 아빠 일자리 못 구하고 저도 편의점 알바밖에. 그건 내희들이 자초한 거야. 어머니.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들.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손주들은 잘 지내? 아니요. 학원도 끊고 용돈도 못 주고 할머니 돈으로 사치하던 게 부끄러워요. 한숨이 나왔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요.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 손주들만 보러 갈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이제 내 노후 챙겨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났어요. 가게에서 만들어준 반찬을 들고 갔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야. 맛있게 먹어. 아들과 며느리는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게 서로에게 나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단골도 100명이 넘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와 저는 여전히 함께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그래, 함께.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돈은 많이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72세에 다시 시작했지만 행복해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에필로그. 지금은 3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75세예요. 가게는 더 커져서 직원도 2명 뽑았어요. 매출도 2배로 늘었고요. 이순자 할머니와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진짜 자매처럼요. 아들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대요.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할머니, 반찬 먹으러요. 며느리 지혜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요. 들어오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해요. 어느 날 지혜가 용기 내서 가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반찬이 맛있어서 배우고 싶어요.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까? 이순자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순자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럴까요? 네. 당신도 제기했잖아요.
며느리에게도 기회를. 그래서 며느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말이야. 며느리를 가르치는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 멀리 돌아왔네. 4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배신당했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가 됐지만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어요. 원래 4억보다 훨씬 적지만 이게 정말 제 돈이에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소중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배신당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72세에 배운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